자, 문제 1번은 우리 국회 시험은 오지선다예요. 우리 일반 국가직 지방직하고 달리. 1번은 정답이 5번. 응? 자, 앞에 문장의 주어가 뭐야? 5번에. 법률의 우위 원칙은 행정은 법률에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행정의 법률의 구속을 의미하는 거 맞아. 근데 이거는 이미 있는 법에 위반만 안 하면 된다라는 의미에서 소극적 성격이야. 적극적이 아니라. 그러니까 법률 우위는 소극적 성격. 그 다음에 반면에 법률 유보의 원칙은 법률의 수권이란 건 법률에서 권한을 주고 있어야 된다. 어떤 조치를 할 수도 있고 수권에 의해야 한다는 것으로서 적극적, 소극적이 바뀌었죠? 응? 그래서 답을 하고. 문제 2번은 그리고 정확히 말하면 두 번째 단순히 둘째 줄에 단순히도 지워버리는 게 좋아. 응? 자, 문제 2번은 답이 뭐야? 2번. 이제 이거는 2번. 우리가 아까 읽었어. 문장의 주어. 예산도 일종의 법규범이다. 응? 예산은 근데 법률하고 달라. 법률처럼 국회가 통과시키는 거는 맞는데 법률은 국가기관도 구속하고 국민도 구속하지만 예산은 국가기관만 구속하지 국민은 구속하지 않아. 거기서부터 틀렸고 그러니까 예산은 법률 유보 원칙, 국민에게 행정작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법률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고쳐야 돼? 두 번째 줄 틀렸지? 응? 두 번째 줄에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도 구속한다. 이거 X지? 그러니까 예산도 일종의 법규범이고 법률과 마찬가지로 국회의를 거쳐 제정되지만 그러나 법률하고 다른 점이 국가기관만 구속하지 일반 국민은 구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법률 유보 원칙에서 말하는 법률에는 예산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야 되죠? 따라서 2번이 답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문제 3번은 쭉 오늘날 법률 유보 원칙이란 본질적으로 중요한 사항은 국회가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는 요구까지 내포해야 돼. 워낙 중요한 사항은 국회가 직접 스스로 정해야 된다. 여기에 들어맞는 거 법률 유보도 답이 될 수 있는데 법률 유보가 없어. 의회 유보가 가장 옳은 거야. 그죠? 응? 그래서 이 답지에 법률 유보와 의회 유보를 같이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복수 정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응? 그래서 의회 유보가 없고 법률 유보가 있다면 법률 유보가 답이고. 응? 네, 그래서 여기 2번이 정답. 그다음 문제 4번은 행정법의 법원 틀린 거. 자, 1번은 뭐냐면 정답은 3번이야. 3번부터 먼저 해서 먼저. 우선 아직은 이제 또 나중에 배울 텐데 행정규칙이라는 게 행정조직 내부의 법이야. 국민에 대해서는 효력 안 갖는 거야. 응? 그런데 행정규칙을 법규성, 국민에까지 효력이 있는 법으로 인정할 거냐? 이 견해 대립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뭐로 배우냐면 국민에까지 효력이 없는 법으로 보는 게 통설이고 팔레이티브니까 그렇게 주로 아는데 어쨌든 학자들 간의 견해 대립은 있는 건 사실. 그리고 행정규칙도 그러면 행정에 관한 법으로 볼 거냐? 포함을 시킬 거냐? 법원성. 이것도 마찬가지로 논란이 있는 거야. 그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행정에 관한 법의 범위를 좁게 잡으면 국민의 효력 갖는 법으로만 좁게 잡으면 행정규칙은 행정법이 법원에 포함을 안 시키고 공무원들이 업무할 때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있는 규범 이렇게 좀 넓게 잡으면 포함시키고 그지? 또 견해 대립이 있는데 법원성 인정에 대해서 이견이 없다. 이게 틀린 거야. 끝부분이. 그죠? 거기도 이견이 있어요. 그래서 틀린 거고 1번은 뭐야? 법원의 문제는 하는 건 행정에 관한 법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거냐 하는 것은 성문법을 위주로 하는 대륙법계 국가에서도 물론 문제되거니와 불문법을 위주로 하는 영미법계 국가에서도 행정에 관한 법을 어디로 볼 것이냐 이 문제는 다 똑같이 문제된다 이거야. 범위를 어디로 볼 거냐 하는 문제는 자, 그 다음에 설명할 건 없고 그 다음에는 예. 그 5번 문제는 틀린 거 2번이 답이다. 그죠? 남북 간의 합의서는 어떻게 해야 돼? 쭉 나가다가 두 번째 끝에 법적 구속력이 인정되는 조약에 해당합니까?
해당되어 X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국내법하고 동일한 효력을 갖는 거 아니다. 응? 그 부분이 틀렸죠? 자, 그 다음에 4번 문장은 이게 국세기본법, 또 이거 행정절차법 조항 내용이에요. 응? 행정선례법 및 신뢰보원칙 인정하는 규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은 정답이 틀린 거 4번. 이른바 비과세 관행. 응? 행정선례법으로 인정한다 그랬죠?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X. 다른 건 별건 없고. 자, 이 중에서 특히 문제 6번에서 지문 2번은 뭐야? 영미법계 국가를 전제로 하는 거죠.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소위 예전에 내린 그 나라 최고법원의 판결 선례 법적으로 따라야 된다는 선례 구속의 원칙이 엄격하게 인정되어 영미법계는 예전에 유사한 사건에서 최고법원이 내린 판결 다 따라야 돼요, 법적으로. 그래서 유사 사건에서도 상급법원의 판결은 하급심을 구속한다. 맞습니다. 이게 대륙법계라 그러면 구속하지 않아요. 유사 사건에까지는.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대륙법계를 따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유사 사건에까지는 구속력이 없는 거죠. 근데 이거는 출발이 영미법계니까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응?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은 틀린 거 고르래. 4번이 정답이죠? 7번도. 뭐 때문에 틀렸어요? 그치. 우리나라 그 국제법 그대로 국내에 적용되는 거지, 우리 국회가, 의회가 다시 똑같은 내용을 법으로 정해놔야만 우리 국내에 적용되는 거 아니잖아. 즉, 의회에 의한 입법 절차를 거쳐야 때문에 틀렸어. 거치지 않아도, 응? 그 조약에 정해진 내용이 바로 국내에 적용되는 법이 되는 거야. 응? 거쳐야 X. 그 다음에 이제 8번은 틀린 거 올라라. 법률유보.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자, 4번의 문장의 주어가 뭐야? 오늘날 법률유보의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고 있어? 점점 확대돼 가고 있어요. 응? 아까도 얘기했지만 과거에는 침해하는 작용만 해서 뭐 좀 권력적인 작용, 또 뭐 급부행적 이렇게 넓어지긴 하는데, 그렇다고 전부까지 행정 전부는 아니라고 본다. 그렇지만 적어도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고, 또 뭐야, 국민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갖는 작용은 꼭 법률에 근거했다. 과거에 비해서 점점 넓혀가는 게 행정 멋대로 막 자의적으로 못하도록 확대해가는 추세였어요. 그래서 다른 거 다 빼버리고 두 군데 법률유보의 적용 범위는 중간에 막 꼬셔. 응? 어떤 말로 꼬시는데 결국 두 번째 줄에 축소되고 있으며 아니야. 확대돼 가고 있습니다. 응? 그 다음에 그 옆에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행정유보의 입장 확고히 아니. 저는 우리 헌법재판소는 본질적인 사항은,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국회가 법률로 정해야 된다고 해서 의회 유보설, 응? 법률 유보설, 그러니까 뭐야, 중요 사항 유보설, 응? 행정 유보 입장 아니, 이런 말 아니고 의회 유보설, 응? 중요 사항 유보설, 뭐 같은 것처럼 취급해도 돼요, 응? 그런 입장을 따르고 있죠. 그래서 4번을 답으로 하고, 문제 9번은 틀린 거. 이 법률 유보가 제일 문제 많이 내요, 오늘 배운 것 중에. 응? 자, 요거는 안 배운 게 좀 있는데, 2번은 답한 사람 없어야지. 2번의 키워드는 뭔데? 첫째 줄, 지방의회 의원에 대해서 유급보좌 인력 두는 거. 이거 지자체가 조례로 정할 사항 아니다. 국회가 법률로 정해놔야 할 사항이다. 5. 그 다음에 3번, 첫째 줄. 누가 도시환경 정비 사업한대? 조합이 하는 게 아니고 토지 소유자가 안 돼. 그러면 구역 내 다른 토지 소유자 몇 프로나 동의를 돼야 되는지는 그 사업을 수행하는 토지 소유자가 멋대로 정할 사항이 아니야. 그거는 국회가 다른 사람의 재산권에 중요한 영향을 주니까 국회가 법률로 정해줘야 할 사항이다. 그 다음에 4번은 두 번째 끝에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은 꼭 법률에 의해서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법률의 근거를 두고 하라는 거다. 그래서 법률에 일단 대강 정해놓고 구체적으로
권한을 위임받아 행정기관이 만들어 놓은 위임받아 제정해놓은 법에 의해서도 기본권 제한하는 게 허용된다. 그 말이죠. 따라서 1번이 정답. 여러분들이 1번은 오늘 잘 모르더라도 1번의 키워드는 행정지도야. 여러분이 아직 진도를 안 나가서 그런데 행정지도라는 건 강제성 없이 국민한테 행정기관이 협조 좀 해달라고 협조 요청, 권고 이런 조치를 행정지도라 그래. 그러면 행정기관이 이렇게 좀 협조 좀 해달라 이렇게 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권고를 했는데 싫으면 거부해도 돼 상대방 국민이. 그러니까 강제로 불이익 주는 거 아니고 응? 싫으면 거부할 자유가 보장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꼭 법률에 근거가 없어도 할 수 있는 조치로 봅니다. 응? 그렇다면 자, 지문 1번의 핵심. 자, 행정지도 법률에 근거 규정이 없어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응? 이유는 이거는 강제성이 없고 상대방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법률에 근거 없어도 할 수 있는 조치로 보는 게 대부분 학자들, 다수설이라고 시작이 됐죠. 다수 학자들의 견해고 대부분 판결도 그렇습니다. 응? 1번이 틀렸고, 그래서 행정 지도의 성격을 안다면 알 수 있는 거였고, 아직 진도는 안 나왔지만, 그 다음에 10번은 교육행정직에서 옛날에, 지금은 교육행정직을 따로 시험 보진 않죠? 옛날에는 날짜도 다르게 교육행정직 시험을 따로 봤었어. 지금은 지방직 시험 보는 날 같은 문제로 따로 시험만 따로 보는 거지, 같은 날. 문제가 똑같아요, 지방자고. 옛날에는 따로 놨는데. 자, 10번에도 1번이 정답. 그지? 자, 법률 우위 원칙은 있는 법에 위반하면 안 된다는 건데, 이거는 적용 안 되는 분야가 없다고. 모든 행정 영역에 적용되는 거지, 침해 영역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야. 응? 가만히 생각해봐. 그러면 침해하는 조치가 아니라 국민에게 이익 주는 작용은 있는 법에 위반되게 해도 되냐? 말이 안 되잖아. 이익 주든 침해하든 모든 행정작용은 이미 있는 법대로 해야지 법에 위반되면 안 된단 말이야. 응? 모든 영역에 적용되는 거지. 그래서 침해적 행정에만 X, 응? 모든 영역에 적용된다. 자, 그 다음에 11번은 틀린 거. 자, 이거는 또 1번이 또 답이야. 11번에 1번. 자, 1번을 보면 여기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누가 한다고 나타나 있어? 조합이 하는 거 나타났잖아. 두 번째 줄에. 그런 말이 딱 안 써 있어도 조합이 하는 거야. 응? 근데 조합이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그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몇 프로나 동의를 얻어야 되냐? 이거는 이미 조합을 결성한 단계에서 대다수 지역 내 주민의 동의를 얻은 거기 때문에 딱 이제 그 사업 시행 계획 이거 짜고 이거 계획에 대해서 승인받고 하는 거는 자체적으로 조합이 만든 정관으로 몇 프로 동의를 얻어서 할지 그거를 조합이 자체적으로 정해서 할 일이지 국회가 꼭 법률로 정할 필요는 없는 사항이라는 거야. 응? 그래서 힌트가 조합. 그러니까 국회가 법률로 조합이 사업을 시행할 때는 구역 내 토지 소유자의 무슨 동의를 얼마나 얻을지는 그거는 조합이 정관으로 알아서 정하고 해라 하고 포괄적으로 이렇게 정하라고 권한을 넘겨줬어도 그거 국회가 법률로 정해야 할 사항에 속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법률 요구 원칙에 위반되는 거 아니다. 응? 근데 여기 보니까 두 번째 끝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면 안 된다는 원칙이 있어요. 그건 또 나중에 배우러 그거에 어긋난 거 아니라는 거야. 응? 그래서 여기 셋째 줄에 적용되어 이에 위반된다. X. 응? 그럼 반대로 해야지. 포괄 위임 입법 금지 원칙 적용이 안 되는 영역으로, 응?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게 허용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 적용이 안 되므로 위배되지 않는다는 게 판결문이에요. 응? 이거 나중에 또 판결문을 배우게 될 거야. 응? 1번. 나머지는 나왔던 거고. 그 다음에 뒤로 갑니다. 12번 문제는 틀린 거. 1번 설명 생략해도 되겠지? 이미 나왔었던 거니까. 자, 문제 2번, 지문 2번 어떻게? 법률 유보 원칙에서 말하는 법률이란 행정 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작용의 근거가 되는 규범을 말하는 거지.
어떤 행정 조직이 어떤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범위를 정하는 조직규범 이거 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그건 당연한 게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 작용규범이 필요하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응? 자, 그 다음에 13번은 이것도 이거 좀 어려운데 1번이 답이에요. 응? 1번. 자, 4번은 이미 설명했죠? 조합이 아니라 토지 소유자가 사업을 시행할 때는 동의 얼마나 해야 되느냐 국회가 법률로 정해야 할 사항이다. 응? 1번. 자, 여기서 법령은 국가가 만든 법을 다 총칭해서 부릅니다. 응? 그러니까 법령이란 말은 일반적으로는 국회가 만든 법률하고 아까 행정위원회 만드는 명령이 있지. 이거를 합쳐서 법령이라고 그래. 응? 법률하고 명령. 그럼 국가가 제정한 법령 규정보다 더 주민들에게 더 불이익이 더 많이 가는 그런 내용으로 조례를 정했다면 더 침익적인 내용으로 조례를 정하는 것은 법률 유보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이고 무효가 되는 조례다 했는데 이 꼭 그런 게 아니라 국가가 제정하는 법령의 규정보다 더 불이익 주는 내용의 조례를 정할 수도 있어요. 지방자치단체가. 그거는 국가의 법령이 어떤 취지냐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이 국가에서 정한 법령이 전국적으로 예를 들어서 최저한의 기준만 뭐 이렇게 정해 준 거라면,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다 획일적으로 똑같이 규정 만들어 똑같이 적용하라 이런 취지가 아니고 지방마다 다 특성을 고려해서 알아서 정하되 최저한의 어떤 기준 하나만 정해놓고 지역마다 그 이상을 정할 수도 있고 그 이하를 정할 수도 있는 취지로 그렇게 만들어진 규정이라면 그 해석상 그런 국가 법령의 취지가 그런 거라면 법령의 내용보다 더 어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에게 더 불이익한 내용의 조례를 정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령의 취지가 뭐냐에 따라서 이게 위법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상위법 위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응? 그래서 국가의 법령의 취지에 따라서 국가가 제정한 법령의 취지가 전국적으로 다 똑같이 적용하게끔 하려는 취지가 아니라 지방마다 특성을 고려해서 국가가 정한 법령 기준보다 더 침익적인 내용으로 정할 수도 있고 더 이익 주는 내용으로도 정할 수 있고 이렇게 여지를 두고 있다면 더 불이익한 내용으로 정해도 그거는 법령의 취지상 그건 법률 유보 원칙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을 답으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른 건 문제 없고 그 다음에 14번은 틀린 거 이것도 1번을 답해. 공부할 때 1번이 또 답이 많이 나오네. 자, 1번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법률 유보 원칙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 그건 법률의 근거를 두고 하라는 거지 법률에 의해서만 하라는 건 아니라는 뜻. 그죠? 그거 바꿔놨잖아. 법률의 근거에서 하라는 요청이 아니라 법률에 의해서 하라는 거다. 바뀌었죠? 반대로 바뀌었어요. 1번이 답. 그 다음에 15번은 뭐가 답일까? 틀린 거 2번이네. 2번. 그죠? 우리 수신료 금액, 시청료 금액을 얼마로 정하느냐? 국회가 직접 정해야 할 국민의 재산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입니다. 응? 아니라고 그래서 X죠? 필요가 없다. 어디서부터 틀렸어? 수신료에 관한 본질적 사항이 아니므로 X, 본질적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가 반드시 스스로 행해야 할 사항이다. 이게 헌법재판소 결정문입니다. 응? 그래서 2번이 답이 되어 있죠? 다만 이제 3번 이거는 금액이 아니라 뭐야? 시청료 징수 업무를 KBS가 직접 할 건지 다른 기관에게 위탁할 건지 그치? 뭐 이런 거는 중요하고 본질적 사항 아니기 때문에 그건 알아서 정하고 해야 됩니다. 응? 자, 2번이 답이고 16번은 자, 법률 유보 원칙 틀린 거. 이거 2번이 답이지? 응? 뭐야? 개인 택시 운송 사업자 운전면허가 먼저 취소돼야 개인 택시 면허 취소하도록 법이 그렇게 정해놨으니
운전면허가 취소되지 않았다면 개인택시 면허 취소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아까 배웠지? 2번이 잘못됐습니다. 응? 그 다음에 17번은 틀린 거 고르래. 7번은 3번, 이거 3번이 답이다. 그죠? 17번 시청료 징수 업무를 KBS가 직접 할지 여부 등은 셋째 줄 국민의 기본권 제한에 관한 본질적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국회가 직접 법률로 안정해 놓아도 되고, 그래서 행정기관인 대통령이 대통령령으로 한전에다가, 한국전력공사 한전에다가 징수 업무 하도록 그렇게 넘겼잖아. 그죠? 그걸 이제 또 그거를 한전 전기요금 고지서와 시청료 고지서를 따로 이제 따로 보내도록 또 그렇게 고쳐놨다는 거야.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알았냐면 엊그제 한전에 무슨 전화하니까 딱 그 멘트가 나와. 여성 아나운서 뭐 이렇게 멘트해서 그냥 무조건 언제부터 8월 달부터 9월 달부터는 전기요금하고 시청료 고지서가 별도로 발부될 예정이니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또 멘트가 나오더라고. 한전 전화하자마자. 응? 자, 그 다음에 여기 17번에 4번 지문은 처음 나왔으니까 이건 나중에 또 나오게 되는데 읽어보자.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가 제정한 법인,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해서 조례라는 법을 제정할 수 있다. 일단 맞고요. 이게 이제 지방자치법의 규정인데, 다만 세 가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조례, 그리고 벌칙, 주민이 뭘 위반했다고 벌 주는 내용 세 가지. 권리 제한, 의무가, 벌칙. 이거 좀 큰 틀에서 묶으면 주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침익적인 내용의 조례를 정하려면 이건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돼. 국회가 법률로 이런 거 정해라 하고 위임을 해줘야만 정할 수 있어.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주민에게 이익 주는 내용의 조례는 법률에 위임 없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알아서 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거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이 답이고, 그 다음에 18번은 옳은 거 3번입니다. 3번.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3번은. 이게 3, 4번 같은 거 어려울 수 있네. 자, 3번을 먼저 설명하면, 자, 첫 번째 이 신뢰보호의 원칙이라고 다음 시간에 이제 주로 공부할 건데,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될 수도 있다. 과거에 행정기관이 위법하게 해온 어떤 행정 관행이 있더라도 국민이 뭐라고 믿었어? 적법한 조치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은데 잘못이 없어. 그러면 위법한 행정 조치에 대해서 신뢰했으니 원래 위법한 조치를 유지시켜달라. 이런 주장도 가능할 수 있어요. 응? 그래서 적법한 조치, 그동안에 해온 조치가 적법하게 행해진 조치만 믿었다고 신뢰보호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위법하게 행해진 조치도 신뢰보호 될 수 있어요. 이거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됩니다. 3번을 답으로 하고요. 4번도 다음에 배우기로 하고, 자, 1번, 그러면 4번은 왜 틀렸냐면,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은 이제 국민한테 어떤 조치를 쭉 해온 처분청이 자기가 해온 조치에 구속을 받아서, 그러니까 이제까지 행정기관이 자기 스스로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쭉 그 기준에 따라서 업무 처리를 해왔단 말이야. 그러면 그 업무 처리를 해온 행정기관은 자기가 해온 그동안의 업무 처리 관행과 다르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응? 이게 이제 자기구속 원칙이라는 건데, 요거는 제3자 입장에 있는 행정청에까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응? 제3자, 행정청, 여기는 적용이 없어요. 응? 처분청에게만 적용되는 거다고 생각하면 되고, 1번은 왜 틀렸냐면, 우리 헌법에 보면 헌법 제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이 10조가 아니고 이게 31조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권리를 가진다.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노력해야 될 의무가 있다. 선언이 돼 있어요. 이런 추상적인 근거 규정도
행정을 할 때 그걸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근거법이 되는 거예요. 응? 근데 여기 못 된다 그랬죠? 못 된다. 이게 틀린 거야. 응? 되지 못한다. 이것도 추상적인 근거 규정도 됩니다. 기준이. 행정을 할 때 지켜야 되는 기준이 되는 법이에요. 못 된다. X. 2번은 설명 안 해도 알겠죠? 앞에 콤마는 맞죠? 조약 같은 뭐 국제 법규도 국내 행정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으면 행정법의 법원이 되는 거 맞아요. 응? 그런데 콤마 뒤에 우리 WTO 협정 이거 여기 사인이 누구였다 그랬어? 중국 기업이지? 중국 기업이 우리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WTO 협정 위반이다. 관세 부과한 거. 응? 이러고 이거 위반이라고 우리 국내 법원에 취소해달라는 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없다 그랬잖아. 있다 그래서 X가 됐죠. 응? 없다라고 해야죠. 이유는 이거는 국가와 사인 간에 적용되는 법이 아니다. 응? 그리고 별도의 국제재판소 따로 있다. 응? 이런 거 이유였죠. 자, 그 다음에 19번은요. 틀린 거, 옳은 거. 가장 옳은 거죠? 1번. 옳은 거 1번. 1번 어때? 자, 첫째, 국민 기본권 제한에 관한 법률 원칙은 법률의 근거에서 하라는 걸 말하는 거다. 그러므로 법률의 근거를 두고 한다면 꼭 법률에 의해서 안 하더라도 법률에 의해서 위임을 받아 제정된 행정 입법에 의해서도 제한하는 게 가능하다 그랬잖아. 1번이 맞고 2번은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잘 모르는데 거기에 앞에 거 띄고 즉시 강제라는 거 있지? 그거는 워낙 급박한 상황이라서 국민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바로 국민의 신체 재산의 강제력을 사용하는 조치거든. 그래서 이게 이제 워낙 급박한 상황이니까 이런 게 이제 상황이 전제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법률에 이런 즉시 강제 조치를 하도록 하는 근거까지 없어도 할 수 있다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법률의 근거는 있어야 된다. 응? 그래서 자, 키워드 즉시 강제. 결론 반드시 법률에 근거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응? 나중에 또 배우기로 하고요. 어쨌든 머릿속에 이렇게 담아. 즉시 강제든 뭐 하여튼 강제 권력적으로 하는 조치는 무조건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응? 아무리 급하고 뭐 어떤 상황이라 하더라도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응? 중간은 다 거짓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3번은 이것도 조금 이제 다음에 배워야 되는데 첫째 줄에 무슨 단어로 여러분들이 기억하려면 자치법적 사항이라는 단어로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거기에 뉘앙스가 자치법적 사항이라는 말이 뭘 의미할까? 각 단체가 자율적으로 알아서 정하고 알아서 하게 할 필요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 자치법적 사항은 국회가 세세한 내용 정해줄 필요가 없어. 국회가 야 니네 단체가 뭐 큰 틀만 정해주고 니네 단체가 이렇게 알아서 해 이렇게 정해놔도 충분하다는 거야. 응? 그래서 자치법적 사항 위임할 수 있어요. 응? 알아서 정하고 해라. 이때 그런 다만 위임을 하는 경우에도 여기 의회 유보 원칙이라는 건 뭘 의미할까? 매우 중요한 사항이지. 응? 매우 중요한 사항은 그거는 단체나 뭐 다른 행정기관이 정해라 위임하면 되는 사항이야? 아니에요. 매우 중요한 사항은 위임할 수 없어요. 응? 자, 이렇게 정리하자. 여기 이제 자치법적 사항이라는 거 나오죠? 이런 단어가 뭐예요? 자치법적 사항이라면 어떻게 된다? 이거는 원칙이라고 하면 이거 국회가 법률로 정할 사항 아니야? 응? 그러니까 자치법적 사항은 법률 유보 사항, 법률로 꼭 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거 뭐라 하냐면 이거는 이렇게 원칙적으로 포괄적인 위임 금지, 포괄적 위임 금지 원칙 적용 안 된다. 적용이 안 돼. 그러면 무슨 말이야? 포괄적으로 위임해도 된다. 그러니까 국회가
간단하게 대강 정하고 나머지 니네가 세부 알아서 정해 하고 포괄적으로 위임해도 된다고. 이거 다른 말로 하면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이 허용된다. 응? 허용된다는 뜻이죠. 다만 예외라기보다도 근데 말하자면 매우 국민의 기본권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사항, 국민의 기본권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사항. 이거로 다른 말로 뭐죠? 의회 유보 사항. 이거는 국회가 직접 법률로 정해야 할 사항도 있는데 자치법적 사항 중에서도 이런 매우 중요한 사항, 의회 유보 사항은 이거는 어떻게 하면 돼? 이거는 좀 겹치겠네. 이거는 아예 국회가 직접 정해야 되지 위임하면 안 되는 거야. 아예 위임 자체가 금지되는 사항, 위임 금지 사항입니다. 응? 그러면 여러분 정리해봐. 여기서 왜 틀렸냐면 의회 유보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이 말이 틀린 거야. 자치법적 사항이라도 어떻게 해야 돼? 매우 중요한 사항은 국회가 직접 정해야 되며 매우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면 국회가 대강만 정하고 야 니네가 알아서 해. 포괄적으로 위임해도 된단 말이야. 응? 근데 아예 위임하면 안 되는 사항이 있다는 거지. 응? 그래서 의회 유보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이 말이 아예 여지가 없다는 말이 틀렸다. 응? 그 말 때문에 그렇게 적용돼. 자, 그다음에 마지막 문제인가? 20번 문제. 19번에 저 4번 지문은 설명 안 해도 다 알죠? 아까 한 얘기로. 20번은 몇 번이 답이야? 응? 소방직 시험에서 나왔네. 자, 20번에 2번입니다. 2번. 2번 왜 틀렸어요? 자, 둘째 줄까지 맞아요. 국가 계약. 그러니까 국가가 무슨 개인이나 민간 단체하고 이렇게 계약을 맺어? 그 개인끼리 맺는 계약하고 다를 바 없다. 응? 계약 맺는 거고. 따라서 우리 법에 따로 정해진 특별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고 그렇지 않고는 사법, 민법이 정한 어떤 계약 규정에 따르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국가라도 무슨 특별한 공익 목적으로 해서 뭐 공권력을 행사한다는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개인과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무슨 재산 거래 계약을 하는데 이런 거는 다 개인 간의 계약과 똑같이 본단 말이야. 그래서 두 줄 문제 없어. 적용되므로 두 번째죠. 그러니까 적용된단 말이야. 그렇지만 적용되지만 국가와 사인 간의 계약에 관해서 따로 우리가 이제 국가를 당사자라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런 따로 법률이 만들어져 있거든. 그 법률에서 뭐 국가가 계약을 맺을 때는 상대방하고 명확하게 문서로 정해야 된다 이런 정했단 말이야. 그럼 그거 정해진 거 있으면 그거 지켜야 되는 거야. 그래서 두 번째 절 적용되므로 적용된다. 하지만 국가와 사인 간의 계약에 대해서는 따로 국가 계약에 관해 법령이 정해진 게 있다면 그 정해진 바에 따라야 된다. 응? 이거 우리 아까 어떤 파트에서 보냐면 이거 법률 우위 원칙이라는 거 설명했어. 국가와 개인 간의 계약처럼 똑같이 사법상 계약을 맺는다 하더라도 사법상의 행정작용을 한다 하더라도 정해진 법이 있으면 그에 관해서 정해진 법이 있으면 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 지키면서 해야 되는 거다. 응? 법률 우위 원칙은 사법 형식으로 행해지는 행정작용에도 다 적용되기 때문에 이미 국가계약에 대해서 정해놓은 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야만 됩니다. 거치지 않았다면 무효다. 라는 게 판결문이에요. 응?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고요. 3, 4번은 아까 다 얘기했어요. 응? 4번은 아까 이제 지표지에서 판례를 읽었고. 자, 요렇게 해서 오늘 공부한 내용의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 해서 한 최근 1년치 9급 해당되는 문제를 추출해서 좀 봤어요. 문제는 좀 더 있긴 하지만 그래서 오늘 공부한 것 중에 가만히 보면 이제 법행정 원리 그 중에서도 법률 유보와 관련해서 집중해서 문제가 나옵니다. 자,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넓게 봐서 행정법의 법원인데 과거에 조리라고 불러오다가 최근에 일반 법원 체계로 하는 그것들을 공부하는데 시험에
또 엄청 나오는데요. 응? 그래서 뭐 비례 원칙, 평등 원칙, 신뢰 보호 원칙, 뭐 부당 결부 금지 원칙, 자기 구성 원칙, 무슨 법 원칙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이 돼가지고 이 성문법 규정 있는 거 그것만 맞았다고 이 적법한 조치가 되는 게 아니야. 성문법 규정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이런 법 원칙에 어긋나게 따르면 위법으로 판명나요. 여러분이 위법한 조치를 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겨? 요새 국민들이 엄청 똑똑해요. 여러분보다 법 더 잘 알아요. 다 문제 제기하기 전에 법 공부하고 막 와서 따져요. 공무원이 법 모르면 큰일 나요, 요새는. 응? 그러면 위법한 조치했다. 뭐 행정심판, 상급기관에 따진다. 행정심판 청구한다. 행정소송한다. 손해배상 청구한다. 공무원 뭐 징계 요구한다. 이거 문제가 커진다니까? 법 잘 알아야 돼, 요새는. 그래서. 응? 자, 어쨌든 다음 시간에 중요한 법 원칙들 공부하기로 합시다.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